면회 온 누나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육군 중사 동생.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피멍이 선명했습니다. 야, 박 중사. 쪽팔리게 누나들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 기어 들어가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화발로 동생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대대장. 그는 분노에 찬 누나들을 훑어보며 비웃듯 한마디를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누나들, 제 장기 복무하기 싫대요. 하지만 기고만장한 대대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두 여자가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큰 누나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든 곳은 다름 아닌 방첩사 감찰수사단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때렸다. 제육보병사단 예하의 한 대대 지휘통제실은 밤 11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었다. 대대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고성 때문이었다. 야, 박동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최만식 중령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복도까지 울렸다. 행정반에 앉아있던 당직사관과 상황병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대대장실 안 군수 담당관 박동민 중사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 상의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최만식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결제판을 탁자에 내던졌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지난번 지시하신 동계 피복 수령권은 보급 수송대대 사정으로 내일 오전에. 핑계 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최만식은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용물이 바닥에 튀었다.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연대 군수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야. 뭐? 대대에서 수령증이 안 넘어왔다고.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야, 중사 나부랭이가 지휘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너 장기 복무 심사 언제냐?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꿈 깨라. 내가 내 목을 걸고 너 장기 안 시켜. 내 평정 긁히면 내 군 생활도 끝인 거 몰라? 박동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최만식의 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하고 실무 능력은 전무한 그는 모든 스트레스를 만만한 부사관들에게 풀었다. 특히 묵묵히 일만 하는 박동민은 그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나가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박동민이 경례를 하려던 찰나였다. 최만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아크릴 명패를 집어들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그의 고질적인 버릇이 도졌다. 꺼지라고 이 새끼야. 투박한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박동민의 방향으로 날아갔다. 박동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명패의 모서리가 그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동민이 외마디 신음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날카로운 아크릴 모서리에 긁힌 피부가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며 최만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혀를 찼다. 피하라고 던진 걸 처맞고 있어 멍청하게. 야, 나가서 약 발라. 재수없게 피 흘리지 말고. 박동민은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필승. 대대장실을 나온 박동민은 행정반 병사들의 시선을 피해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처참했다. 눈밑이 찢어져 살점이 벌어졌고 주변은 벌써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휴지를 뜯어 상처를 눌렀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폭력뿐이었다. 신고할까? 헌병대에 찌를까? 수천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이라는 무게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에서 그가 군복을 벗으면 당장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들이 걱정할 것이 두려웠다. 엘리트 장교인 두 누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못난 남동생이 부대에서 맞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누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뻔했다. 박동민은 찬물로 얼굴에 피를 닦아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쓰라림이 뇌를 찔렀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참자. 참아야 한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한 이자카야.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소속 박지윤 중령과 육군본부 법무실 소속 박지수 소령이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다. 언니 요즘 방첩사 분위기 어때? 부대 개편되고 정신없지? 박지수가 안주로 나온 타코와 사비를 집으며 물었다. 박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주를 털어넣었다. 그녀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쇼컷으로 자른 머리는 차가운 인상을 더했다. 똑같지 뭐. 보안 감사 시즌이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느라 바빠. 너는? 고검부 일할 만해? 이번에 들어온 사건 많다며. 말도 마. 성추행에 횡령에 아주 가지가지들 한다. 오늘은 어떤 미친 대위가 병사들 휴가증 팔아먹다가 걸려서 그거 조사하느라 밥도 못 먹었어. 군대가 아주 썩어가고 있어. 박지수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법무실 내에서도 미친 개로 통했다. 박지우는 피식 웃으며 빈잔을 채워주었다. 그러게. 썩은 건 도려내야지. 아 참, 동민이한테 연락 왔었어? 박지윤의 질문에 박지수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톡도 일이 안 없어져. 훈련 있나? 훈련 일정 없는 걸로 아는데. 내가 지난주에 사단 보안 담당관한테 슬쩍 물어봤거든. 별다른 일정 없다고 했어. 박지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동생 일이라면 유독 예민했다. 10년 터울의 막내 동생 동민은 자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부사관으로 임관한 동생이었다. 이상하네. 동민이 녀석 아무리 바빠도 언니 전화는 꼬박꼬박 받잖아. 내가 다시 해볼게. 박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동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참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다. 작은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박지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목이 좀 부어서. 지금 당직 근무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 야 박동민. 너 무슨 일 있지? 솔직히 말해. 너 누나들이 누군지 몰라? 나 육본 법무관이고 큰 누나 방첩사야. 숨길 생각하지 마. 박지수의 촉이 발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동민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니야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말에 면회 오지 마. 나 바쁠 것 같아.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박지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박지윤을 쳐다봤다. 박지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면회 오지 말라고? 응. 동민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오히려 족발 사오라고 난리치던 앤데. 언니, 이거 냄새가 나지 않아? 박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았다. 내일 토요일이지. 나 당직 아닌데. 언니는? 나도 비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어디로? 철원? 공식 방문 아니고 그냥 누나로서 면회 가는 거야.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지. 박지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작전을 앞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옷 편하게 입고 와. 계급장 떼고 민간인 모드로 가서 바닥부터 훑어보자고. 내 동생 건드린 놈이 누구든 간에 만약에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박지윤은 말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수는 알 수 있었다.
언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박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에 언니 집으로 갈게. 걸리기만 해봐. 아주 법전으로 대가리를 깨버릴 거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강원도 철원군 육사단 XX여단 X대대 위병소 앞. 검은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검은색 패딩 점퍼 차림의 박지훈이, 조수석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박지수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이 차량으로 다가왔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박지훈이 창문을 내렸다. 찬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면회 왔어요. 군수가 박동민 중사 누나들입니다. 아, 박동민 중사님 면회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장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인터폰을 잡았다. 박지수는 차 안에서 위병소 주변을 훑어봤다. 시설은 낙후되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분위기 쎄하네. 주말인데 영내에 활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게. 보통 이 시간이면 족구하고 난리 났을 텐데. 잠시 후 병장이 다시 나왔다. 표정이 난처해 보였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부대 내 사정으로 면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박동민 중사님께서 지금 업무 중이라 나오실 수 없다고 전해달라십니다. 뭐? 박지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주말에 업무 때문에 가족 면회를 막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박지훈이 팔을 잡아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박지훈은 차분하게 웃으며 병장에게 말했다. 동생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근데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물건만 전해주고 갈게요. 행정반에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멀리서 왔다고. 병장은 박지훈의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된 듯 머뭇거렸다. 보통의 면회객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돌아갔겠지만 이 여자는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장이 다시 들어갔다.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위병소 옆 쪽문이 열리며 박동민이 걸어 나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박지훈과 박지수는 차에서 내려 동생을 맞이했다. 동민아. 박지수가 반가움에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동민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나들. 여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동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지훈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동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자 벗어봐. 추워. 그냥 가. 나 이래야 돼.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중사. 상급자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모자 벗어. 박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누나의 눈빛이 아니었다. 방첩사 장교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다. 동민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지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동민의 뒤를 막아섰다. 벗으라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박지수가 동민의 손에서 억지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냈다. 아, 하지 마. 저항은 무의미했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 자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흑. 야, 박동민. 동민의 왼쪽 얼굴은 엉망이었다. 광대뼈 부근에는 꿰맨 자국이 선명했고 눈 주변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붓기가 덜 빠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 박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 뭐야? 누가 이랬어? 넘어진 거야. 작업하다가 쇠 파이프에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 박지훈이 동민의 턱을 잡아 돌려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이건 둔기에 맞은 상처야. 찢어진 방향을 봐. 위에서 아래로 찍혔어. 넘어지면 찰과상이 넓게 퍼지지만 이건 국소 부위가 깊게 패였어. 누구야? 아니라니까. 그냥 실수로. 동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누나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지우는 동민을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패딩 점퍼의 감촉이 동민의 뺨에 닿았다. 바보 같은 놈. 누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방첩사 중령이 내 누나야. 지수는 법무관이고 우리가 폼으로 군복 입고 있는 줄 알아? 말해. 어떤 새끼야? 언니. 나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쳐들어갈게.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박지수가 당장이라도 위병소를 뚫고 들어갈 기세로 몸을 돌렸다. 박지우는 동민을 아는 채로 박지수를 불렀다. 박소령 멈춰. 언니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어? 동민이 얼굴 안 보여? 나도 보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난장판 피우면 동민이 군 생활은? 동민이 전역할 때까지 여기서 왕따 당하게 만들고 싶어? 박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위병소 벽을 발로 찼다. 시발. 진짜 어떤 개자식이냐고. 박지우는 동민을 차 뒷좌석에 태웠다. 일단 타. 여기 위병소 앞이야. 보는 눈 많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히터를 틀었지만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박지우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동민을 쳐다봤다. 동민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대답해. 토시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누나가 널 영창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동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대장이야. 최만식 중령. 박지훈과 박지수의 눈이 마주쳤다. 올 것이 왔다. 언제 그랬어? 어젯밤에. 지휘통제실에서. 명패를 던졌어. 피하라고 던졌는데 내가 맞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어. 그 전에는 많아.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뺨 때린 적도 있고 행정반에서 정강이 걷어차는 건 예사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김하사도 맞아서 고막 터질 뻔했고 소대장들도 맨날 욕먹어. 증거는? CCTV는 행정반에만 있어. 대대장실 안에는 없어. 목격자는 당직 사관이랑 상황병들이 있었는데 다들 보복당할까봐 쉬쉬하는 분위기야. 박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켰다. 박지수 받아 적어. 최만식 중령. 육사 출신. 기수 확인하고. 동민아 너 의무대 기록 남았어? 아니. 의무대 가면 기록 남는다고 대대장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구급 상자로 처치했어. 꿰매는 건 읍내 병원 가서 내가 넘어진 걸로 하고 했고. 완벽한 증거인멸 시도네. 진단서는? 아직 안 끊었어. 박지수는 이를 갈았다. 특수폭행의 상해 의료법 위반 교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견적 딱 나오네. 이거 최소 징역 3년감이야. 옷 벗기는 건 기본이고 연금도 못 받게 만들어줄 수 있어. 박지우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려 당장 쳐들어가서 대대장 멱살을 잡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상대는 영관급 지휘관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상관 모욕이나 지휘권 침해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으려면 확실한 증거와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동민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뭐? 누나 미쳤어? 쟤를 저기에 다시 들여보내라고. 박지수가 소리쳤다. 들어. 지금 쟤 빼내면 타령이야. 그리고 우리가 개입했다는 거 소문나면 증거 다 없앨 놈이야. 최만식 그놈 안심시켜야 돼. 동민이 넌 힘들겠지만 며칠만 더 버텨. 대신 누나들이 약속할게. 일주일 안에 저 부대 가루로 만들어줄게. 최만식 그 새끼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게. 동민은 누나의 단호한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큰 누나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알았어 누나. 버틸게. 박지우는 동민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티내지 마. 그리고 오늘부터 대대장이 하는 말 지시하는 거 날짜랑 시간까지 다 기록해놔.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응.
동민을 부대로 돌려보낸 뒤 자매는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차 안 분위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다. 박지수는 조수석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김대위 나야. 6본 법무실 박지수 소령. 부탁 하나만 하자. 육사단 예하부대 징계 내역이랑 소원수리 접수 현황 좀 싹 다 뽑아줘. 특히 X대대 최만식 중령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내가 밥 살게. 아니 술 살게. 비싼 걸로. 전화를 끄는 박지수가 박지윤을 보며 물었다. 언니는 뭐 할 거야? 나? 박지윤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누군가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화면에 방첩사 3처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동기들 좀 풀어야지. 최만식 그 인간 뒷조사부터 시작할 거야. 인사기록, 재산 현황, 사적인 만남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지만 그 놈은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나올 것 같거든. 그리고 다음 주에 사단 감찰 스케줄 잡을 거야. 방첩사 명의로 보안 감사 나간다고 공문 보낼 거야. 명부는 전방부대 시설 보안 실태 점검. 타깃은 정확히 육사단 X대대. 와. 언니 직권 남용 아니야? 남용은 무슨. 정당한 업무 수행이지. 내 동생이 간첩 잡는 부대원인데 보안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러 가는 게 뭐 어때서. 박지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감히 내 동생 얼굴에 피멍을 들게 해? 최만식, 넌 이제 군 생활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났어. 내가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제네시스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국도를 질주했다. 자매의 복수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난동이 아니라 법과 규정 그리고 정보력을 총동원한 시스템의 심판이 될 것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본부. 밤이 깊었지만 법무실 고등검찰부의 사무실은 환했다. 박지수 소령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육사단 예하 부대들의 최근 3년간 징계 대장과 사건 사고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이 미친 인간. 아주 부대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네. 박지수가 혀를 찼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최만식 중령이 지휘하는 X대대는 무사고 300일 달성 선진 병영 우수부대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관의 눈으로 본 행간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병 김호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의병 제대, 일병 2호 우울증으로 인한 현역 부적합 심사, 하사 최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전역 지원, 단순 사고나 개인 질병으로 처리된 건수가 타 부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분류된 부사관들의 전역 사유가 석연치 않았다. 박지수는 그중 한 명인 작년에 전역한 예비역 하사 최진우의 인사기록 카드를 뽑아냈다. 연락처가 남아있었다. 지금 전화를 받으려나? 박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잠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육군본부 법무실 박지수 소령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군을 떠난 이들에게 6본 법무실의 전화는 공포 그 자체일 수 있다. 아, 네. 무슨 일로? 저 전역했는데요. 최진우 예비역 하사님 맞으시죠? 본인 잘못 때문에 전화드린 거 아닙니다. 육사단 X대대 복무 당시 겪으셨던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최만식 대대장 기억하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사람 이름. 제 앞에서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그 부대 안에 제 동생이 있습니다. 중사 박동민. 최 대대장 폭행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최 하사님도 당하셨죠? 그냥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박지수의 절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상대방의 침묵이 길어졌다. 박동민 중사님요? 아, 동민이 형.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민이 형은 진짜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근데 형도 당했다고요?
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은폐하려고 해요. 저는 최 하사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신변 보호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 법정에 세워서 콩밥 먹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역할 때 몰래 챙겨 나온 건데 혹시나 해서 안 버렸거든요.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국군방첩사령부. 박지윤 중령은 보안감사 3팀 팀장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만식 중령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감찰 명목 하에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료였다.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김대위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최만식 중령, 주말마다 철원 읍내 모텔촌 근처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잡힙니다. 근데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불법 사설 도박장 의심 지역입니다. 경찰 쪽 정보랑 대조해봤는데 바다 이야기 짝퉁 게임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박지윤의 눈이 번뜩였다. 도박? 군인연금 담보대출도 한도 초과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그게 재밌습니다. 부대 운영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날짜랑 도박장 인근 ATM 입금 날짜가 교묘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대대 간부들 회식비 명목으로 결제된 식당들. 실제로는 영업 안 하는 유령 식당이 2군데나 있습니다. 박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카드깡까지 했구나.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 박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걸쳤다. 김대위 육사단 보안부대장한테 연락해. 다음 주 월요일 방첩사 본부 주관 전방부대 특별보안 감사 나간다고 통보해. 타깃은 1순위 X대대야. 알겠습니다. 명부는 뭘로 할까요? 최근 북한 무인기 이슈 관련 대공 용의점 및 부대 시설 보안 취약점 점검. 토달지 못하게 사단장한테는 내가 직접 협조 전화 돌릴 거니까 너는 감사반 꾸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챙기고 감청 장비도 챙겨. 아, 그리고 박지윤이 김대위를 보며 덧붙였다. 이번 감사 쥐잡듯이 잡는 컨셉이야.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뒤집어 엎는 걸로 분위기 잡아. 일요일 오후 육사단 X대대 군수과 사무실. 박동민 중사는 휴일임에도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의 상처는 마스크로 가렸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누나들이 시킨 대로 해야 해.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이중 장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군수품 수불 대장과 실제 창고 재고가 맞지 않는 내역, 그리고 대대장이 빼돌린 부식비와 유류비 내역을 그가 따로 정리해둔 엑셀 파일이었다. 박 중사. 주말인데 나왔어?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작전과장이 들어왔다. 박동민은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며 일어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 예 과장님. 내일 월요일이라 미리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작전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니터를 힐끔거렸다. 최만식 대대장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콩고물을 받아먹던 그는 눈치가 빠른 인간이었다. 열심히 하네. 근데 얼굴은 왜 그래? 마스크는 왜 쓰고 있고?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적당히 하고 들어가. 대대장님이 요즘 예민하시니까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작전과장이 나가자마자 박동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복사가 완료되었다. 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큰 누나 박지윤의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9시. 손님 갈 거야. 모른 척하고 하던 대로 해. 박동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육사단 X대대 위병소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색 스타렉스 2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차량 옆면에는 아무런 마크도 없었지만 번호판은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육자 번호판이었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을 입은 박지윤 중령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방첩사 흉장이,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뒤이어 사복을 입은 수사관 4명이 내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서류 가방과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충성,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자가 긴장하며 물었다. 박지훈은 대답 대신 공무원증과 공문을 내밀었다. 국군방첩사령부 박지훈 중령이다. 사단장님 승인하에 특별보안 감사 나왔다. 문 열어. 방첩사라는 말에 위병소 조장이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잡았다. 지휘통제실. 현재 위병소에 방첩사 감사관님 도착하셨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대대 지휘통제실이 발칵 뒤집혔다. 잠시 후 흙먼지를 날리며 렉스턴 한 대가 본청에서 위병소로 달려왔다. 최만식 중령이 허겁지겁 내렸다. 전투복 상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대대장 최만식 중령입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최만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박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손을 잡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했다. 보안 감사가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부대 안내해 주시죠. 시간 없습니다. 박지훈의 싸늘한 태도에 최만식은 민망한 듯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다. 아, 예.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박지훈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사무실을 훑어봤다. 대대장님, 부대 보안 상태가 영 엉망이네요. 위병소 CCTV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영내 울타리 쪽 센서도 작동 안 하던데요. 아, 그게 예산 문제로 보수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지휘관의 보안 의식 부재를 예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 중으로 서버실, 지휘통제실, 그리고 대대장실 보안 점검 싹 다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네, 대대장실요? 여기는 비밀 문서는 다 금고에. 그러니까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사적인 물건 없으시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혹시 뭐 숨기시는 거라도? 박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최만식을 쏘아봤다. 최만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방첩사 중령, 그것도 저렇게 깐깐해 보이는 여자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닙니다. 마음대로 보십시오. 하. 박지훈이 눈짓하자 수사관들이 탐지기를 들고 대대장실 여기저기를 훑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짐짓 서류를 보는 척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연병장 구석 탄약고 쪽으로 걸어가는 동생 박동민의 모습이 보였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여전했다. 조금만 참아라. 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탐지기를 돌리던 수사관이 소파 밑에서 신호를 잡아냈다. 팀장님, 여기 반응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파 밑을 뜯어내자 테이프로 붙여놓은 대포폰 하나와 USB가 발견되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왜 여기? 대대장님. 영내 반입 금지 물품인 비인가 통신장비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지훈이 비닐팩에 증거물을 담으며 물었다. 최만식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예전에 압수한 건데 제가 깜빡하고. 압수한 걸 왜 소파 밑에 숨기십니까? 이건 정식으로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돌려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박지훈은 최만식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직 체포는 아니었다. 더 큰 한방을 위해 공포심을 심어주는 단계였다. 점심시간. 박지훈은 식당 이용을 거부하고 행정반을 급습했다. 그녀의 등장에 병사들과 간부들이 얼어붙었다. 군수과장 어디 있습니까? 박동민이 관물대 뒤에서 절뚝거리며 나왔다. 충성. 군수 담당관 중사 박동민입니다. 박지훈은 동생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군수 창고 재고 현황이랑 유류 수불 대장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10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동민은 미리 준비해둔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장부가 담긴 파일철을 박지훈에게 건넸다. 그리고 파일철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끼워 넣었다. 박지훈은 서류를 받아들며 아주 짧게 동생과 눈을 마주쳤다. 잘했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류 상태가 양호하네요. 박 중사라고 했나? 관리 잘했군. 감사합니다. 박지훈이 나가자 지켜보던 최만식이 다가왔다. 그는 박동민을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다. 야, 너 혹시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그 장부 내가 준 거 맞지? 네, 대대장님. 지시하신 대로 작성한 장부입니다. 사실 박동민이 건넨 건 대대장이 조작하라고 지시한 가짜 장부가 아니었다. 거표지만 가짜였고 내용은 박동민이 밤새 정리한 비리 내역 원본이었다. 박지훈은 이걸 알고 가져간 것이었다. 최만식은 그것도 모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이번 감사만 잘 넘기면 내가 너 장기 복무 신경 써줄게. 최만식이 박동민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지만 박동민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보안 감사는 이틀간 계속되었다. 최만식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지만 의외로 박지훈은 대포폰건 외에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 박지훈이 철수 준비를 하자 최만식은 안도감과 함께 아부를 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박중령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대 앞에 정말 맛있는 횟집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어떠십니까? 오해는 푸시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최만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즉시 부대 인근 최고급 횟집에 가장 비싼 룸을 예약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를 대동했다. 저녁 7시. 횟집 룸 안은 이미 술병이 쌓여가고 있었다. 최만식은 긴장이 풀리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박 중령님 같은 엘리트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만식이 두 손으로 술을 따랐다. 박지훈은 말없이 잔을 받았다. 사실 군대라는 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규정 다 따지면 전쟁 못하죠. 제가 애들 좀 거칠게 다루는 것도 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술 기운이 오른 최만식은 횡설수설하며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다. 박지훈은 핸드폰 녹음기를 켜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넌지시 물었다. 그래도 요즘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인권의식이 높아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듣자 하니 군수가 박중사인가? 좀 다친 것 같던데. 아, 그 멍청한 놈이요? 하하. 그 새끼는 맞아도 쌉니다. 일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제가 속이 터져서 명패를 좀 던졌는데 그걸 멍청하게 맞더라고요. 남자가 그 정도 깡도 없어서 군 생활 어떻게 합니까? 박지훈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유리잔에 금이 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명패를 던지셨다고요? 그거 특수 폭행 아닙니까? 에이, 폭행이라뇨. 사랑에 매죠. 그리고 걔는 제가 꽉 잡고 있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걔네 집안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누나가 둘 있다는데 뭐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딱 봐도 흙수저 아닙니까? 제가 걷어주니까 굽신거리는 거죠.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도 낄낄거렸다. 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요? 걔네 집안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 그럼요. 군대는 줄 아니겠습니까? 박중령님, 저 육사 XX기입니다. 우리 방첩사 라인이랑도 친한데 제가 이번에 진급하면. 그때였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정복을 입은 박지수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육군본부 헌병대 수사관들과 육사단 헌병대장이 도열해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구십니까? 최만식이 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물었다. 박지수는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쾅 하고 내려놓았다.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박지수 소령입니다. 최만식 중령,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내가 뭔데 감히 대대장을 체포해. 영장 가져와. 최만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박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체포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여기 있네요, 영장.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군형법 위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중령님, 이거 좀 말려보십시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최만식은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지윤을 쳐다봤다. 박지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만식 씨, 호칭이 바뀌었다. 당신이 아까 말한 그 흑수저 박동민 중사 누나가 둘이라고 했지? 네. 그건 왜? 박지윤이 박지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자매의 눈빛이 최만식을 꿰뚫었다. 내가 그 큰 누나고 얘가 작은 누나야. 방첩사 중령, 육본 법무관 소령. 이 정도면 당신이 말한 줄로 충분한가? 최만식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술이 확 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표정이었다.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희가 박동민 누나라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 거 없지. 내가 사람 잘못 건드린 죄지. 박지수가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어내. 그리고 식당 밖에 대기 중인 호송차에 태워. 수갑 채워서. 잠깐만. 오해입니다. 제가 동민이. 아니 박중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박중령님, 박소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만식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발버둥 쳤다. 박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사랑의 매. 넌 법의 매를 좀 맞아야겠다. 감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반성해.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넌 피눈물을 흘려야지. 으악.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만식의 비명소리가 식당 복도를 울렸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부대 간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육사단 X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최만식의 추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요란했다. 최만식이 끌려가고 난 뒤 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주저앉아 떨고 있는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를 보며 박지윤이 말했다. 당신들도 공범인 거 알지? 방조죄, 증거인멸 시도. 줄줄이 엮여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나 알아봐. 저희는 대대장이 시켜서. 군인이 시키면 범죄도 저지르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박지수는 싸늘하게 일갈하고 돌아섰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자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박지윤이 핸드폰을 꺼내 동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이제 푹 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만식을 태운 헌병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법정이라는 진짜 전쟁터가 남아있었다. 최만식 중령이 긴급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육사단 X대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지휘관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에 간부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랐다. 행정반과 생활관 곳곳에서 억눌려왔던 안도의 한숨과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전 9시, 육군본부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이 대대 본청을 접수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대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줄줄이 조사실로 불려갔다. 조사실로 쓰이는 소회의실 안. 작전과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헌병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과장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최만식 씨가 횡령한 부대 운영비 과장님이 허위 영수증 처리해 준 거 맞죠? 어제 식당에서도 본인이 시인하는 거 다 들었는데 부인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고과를 개판으로 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박동민 중사 왕따 시키라고 지시한 정황. 과장님이 중대장들 모아놓고 군수과장 투명 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한 녹취록입니다. 그게. 작전과장은 고개를 떨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만식에게 충성했지만 배가 침몰하자 가장 먼저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법망은 촘촘했다.
한편 주임원사는 박지윤 중령 앞에 앉아 있었다. 30년 군 생활을 했다는 그는 박지윤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손만 비벼댔다. 원사님, 부사관의 아버지라는 분이 부하 부사관이 그렇게 맞고 피 흘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게 원사 계급장 단분이 할 행동입니까? 면목 없습니다. 대대장이 워낙 불같아서. 저도 말년에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만. 말년 편하자고 후배 피눈물 흘리게 하셨네요. 그대가 연금 삭감으로 치르시게 될 겁니다. 직무유기에 방조제 추가될 테니 각오하세요. 박지윤은 가차 없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그 주변의 골문 살까지 모두 쳐내야 했다. 박동민 중사는 헌병대 진술 녹화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지수 소령이 아닌 객관성을 위해 배정된 다른 군 검찰관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두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동민은 알고 있었다. 박동민 중사, 진술하시겠습니까? 동민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기 급급했던 그는 이제 없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최만식 전 대대장은 상습적으로 저와 부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밤 11시경. 동민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가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때마다 검찰관의 타자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다. 최만식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동민을 누나들이 맞이했다. 박지수가 다가와 동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떨지도 않고 말 잘하더라. 누나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고마워 진짜로. 박지윤은 동민의 찢어진 상처에 붙은 밴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제 시작이야. 재판 끝날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어. 저쪽에서 변호사 사서 별짓 다 할 거야. 걱정 마. 나 이제 안 피해. 끝까지 갈 거야. 동민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와 싸우는 군인이었다. 2달 후 경기도 모처의 육군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례적인 대대장 갑질 및 횡령 사건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만식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염색을 못해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구부정한 어깨는 그를 초라하게 보이게 했다. 최만식 측 변호인은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 그는 재판 내내 교묘한 논리로 최만식을 변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격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휘관으로서 부대 기강을 확립하고 부하를 훈육하려는 의욕이 앞선 사랑에 매였습니다. 사적인 악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수는 맨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녀의 입꼬리가 비소로 일그러졌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운영의 융통성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박동민 중사가 증인석에 섰다. 변호인은 동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증인.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대대장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죠? 앙심을 품고 과장해서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명패에 맞았다고 하는데 피하려다 실수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동민은 변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아닙니다. 피고인은 정확히 저를 향해 던졌고 욕설과 함께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3년간 군단장 표창을 포함해 사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족한 건 제 능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이었습니다. 동민의 당당한 반박에 변호인이 당황했다. 이어 군 검찰관이 일어섰다. 박지수가 건네준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최만식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로그와 입출금 내역이 띄워졌다.
피고인은 횡령한 부대 운영비를 일명 바다이야기 짝퉁 게임장 인근 ATM기에 입금했고 해당 날짜에 도박 사이트 머니가 충전되었습니다. 이게 부대 운영의 융통성입니까? 나라 지키라고 준 돈으로 도박이나 한 게 훈육입니까? 최만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변호인도 이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박지훈이 방첩사 라인을 통해 찾아낸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피고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국민의 혈세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2주 뒤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고인 최만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제적하며 횡령액 전액을 추징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징역 3년 실형. 그리고 제적.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불명예였다. 연금은커녕 퇴직금도 반토막 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박탈되었다. 최만식의 인생은 끝났다. 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군에 바친 청춘이 얼만데. 최만식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 박지훈과 박지수 그리고 박동민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동민은 속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나 싶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박지훈이 동민의 어깨를 감쌌다. 끝났다, 동민아. 응. 진짜 끝났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계절이 바뀌어 철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6사단 X대대 연병장 주변으로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풋살을 하고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덕장이었다. 폭언과 고성이 사라진 지휘 통제실에는 합리적인 지시와 존중이 자리 잡았다. 박동민 중사는 여전히 군수과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장기 복무 심사에 당당히 합격했다. 아니, 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성실함과 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사단장이 직접 치하했기 때문이었다. 박 중사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 거 아시죠? 새로운 하사가 밝은 얼굴로 물었다. 알지. 오늘 메뉴 삼겹살이라며? 내가 고기 굽는 건 기가 막히지. 동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흉터는 옅어져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가 되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주말 동민은 휴가를 내고 서울 큰 누나 박지훈의 집을 찾았다.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세 남매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 동민이 장기 복무 합격 축하하고 악당 물리친 거 기념해서. 박지수가 맥주잔을 높이 들었다. 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다. 동민아, 요즘은 어때? 할만해? 박지훈이 상추쌈을 싸주며 물었다. 응. 요즘은 진짜 군인 된 것 같아. 애들도 잘 따르고 대대장님도 좋으신 분이야. 누나들 덕분이야. 그때 누나들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동민이 말끝을 흐리자 박지수가 핀잔을 주었다.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용기 내서 증언하고 버텨준 게 제일 크지. 맞아. 우린 그냥 도구만 쥐어준 거야. 싸운 건 너야, 박동민 중사. 박지훈의 말에 동민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그래도 누나들이 내 누나라서 진짜 다행이야. 나중에 내가 별 달면 누나들 호강시켜줄게. 오, 박 중사 꿈이 큰데? 별 달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원사 달고 주임원사 하면 부대의 별이지 뭐. 세 사람은 깔깔거렸다.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퍼져나갔다. 박동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철원만큼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다. 계급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배웠다. 그의 군 생활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